안녕하십니까. 안새 회계벌이 대표 박영호 회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인데요. 2000 강의는 173강으로서 올해 개정세법 핵심사항 뭐 이런 건데, 개정세법 핵심사항에 대해서 쭉 제가 우리 안새재경전환을 1월 17일자로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인세부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뭐 기타 세법을 쭉 제가 면밀히 봤는데, 주택특례 제한법은 이제 워낙에 많은 주택 특례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일몰 기한이 자꾸 연장되면서 계속 있고, 일부는 없어졌지만 대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알고 대로 계속 있고, 나머지 이제 이 일반 법인 소득세 이런 데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법인세율도 그대로 인하하지 못했고, 부자 감사는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한국이 저세율 국가라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이중과세가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라는 걸로 아직 인식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조금 이제 개정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쭉 많이 여러 가지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새재경 채널 이 안에도 보면 뭐 온갖 조문이 다 이렇게 좌우 대표로 쭉 써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한 50페이지 나와 있고, 주택특례제한법이 또 있는 것까지 하면 또 더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다 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면, 첫째, 일반 대중이 다 받는 급여 차원에서 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납세 지원이나 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월 간이직 명세서를 내도록 했는데, 그거를 매월 제출하는 것을 올해부터 2024년부터 이원을 할 거를 하지 않고 2년 연기했다. 이게 사실은 급여에 대해서 그 웬만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급여에 그 표준 금액이 딱 돼 있고 작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급여가 폭등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매월 제출 안 해도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내만 제출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12달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야 할 필요가 없는데 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세무 대리인들, 우리 직원들이 아주 고통을 스럽게 생각하는 쟁점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게 2년 연기됐다는 게 좀 다행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소액과 가산율이 11%에서 10%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배당소액 공제까지 같이 내려가는 꼴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의 법인세율이 2억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10%였었는데 이게 9% 내려가니까 10%였대는 지방주민세까지 11%였기 때문에 세액공제 가산수율이 이게 맞는데 9% 내려가니까 지방주민세까지 9.9% 하면 이게 10%가 되는 것이지. 이게 뒷고로 10%가 돼서 이렇게 이거에 맞춘 것이다. 근데 이거 똑같은 년도에 맞춘 게 아니라 배당 수득은 1년 늦게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1년 늦게 개정을 했는지 아니면 조금 에러 실수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도에 2억까지의 법인세율이 10%에서 9% 내려간 거를 작년에 맞추지 못하고 배당소액 초액과 가산율과 배당소액 공제를 올해 2024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개정했죠. 그다음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이제 이게 하도 결혼 출산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이랬어서 이제 국가에서 고민하다가 돈의 문제, 이 옛날에 우리가 60대 70대 죽었기 때문에 자금 순환이 가족 내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뭐 80대 90대 100대 이렇게 사니까 한번 부모의 재산이 자신한테 이전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전되려면 또 증여세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1억까지가 10%, 공제금액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금방 20% 30% 타고 올라가니까 줘도 이제 60, 70%밖에 안 나고 부실없던 돈이니까 잘 자금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결혼이나 출산, 증여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1억 혹은 출산에 대해서 1억 합해서 1억 추가를 공제해서 기본적으로 자녀가 결혼이나 할 때 아무것도 증여가 없었으면은 기본 공제 5천 원 플러스 결혼이나 출산 증여 공제 1억 해가지고 1억 5천까지 재산 형성할 수 있게 도움이 주는데, 이 재산 형성이 되지도 않아요. 애 하나 낳아서 키우려면 돈이 꽤 들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한다 하더라도 각 개인이 부담해야 돈이 꽤 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야마 깨닫고 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늘리면 부자 감세라는 걸 욕먹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현재 부동산 시세 이런 거, 부동산 값에 온갖 이중과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값이 내려가지 않는 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동산 세금 때문에 많은 그 재원을 확보할
그런 즐거움을 버리시고 이제 경제 활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그 세금을 받아야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붙으니까 부동산 값이 세게 돼 있고 이 센 것이 젊은 층한테 그대로 전가가 돼가지고 이것이 인생을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 저희들이 20대 때는 5년치 연봉을 모아서 웬만한 조그만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0년치도 넘어도 잘 집을 못 살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진 시대였다니까 이걸 없애려면 부동산 값이 훨씬 더 낮아져야 되고 부동산에 붙는 세금들을 훨씬 낮춰야 한다 이렇게 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겸 대표 판정행했습니다.